33강 점유권의 효력입니다. 그러면 점유권의 효력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논의가 됩니다. 첫째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다른 하나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네, 이거는 이제 다음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소유에 가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 창고. 갑이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관리하던 친구 을이요,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지 앞으로 지금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갑은 어디에 갔느냐? 친구한테 맡기고 지금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을이 병하고 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고 또 그 물건을 인도를 해줬다. 그래서 이제 병이 그 과수원이랄지 가옥 창고를 지금 매수해가지고 등기는 어떻습니까? 지 앞으로 등기도 되어 있고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을도 소유권 없고 병도 지금 소유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00년 4월 1일 날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02년 4월 1일 날 미국에 갔던 갑이요,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그런데 이러한 사달이 나 있으니까 이때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랬고 1년 동안 싸워가지고요, 03년 4월 1일 날 갑이 승소를 했습니다. 즉 점유자 병이 패소를 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지금 소를 제기했다는 말은요, 가령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했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소유, 그 다음에 너는 점유. 근데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병은 갑에게 이 물건들을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 과수원에서는 지금 00년 4월 1일 날 인도를 받았으니까 과수원에서는 사과를 수확했다는 겁니다. 사과를. 그래서 00년 가을 이때도 사과를 한번 수확을 했고요. 01년 가을 이때도 사과를 수확을 했고 02년 가을에도 사과를 수확을 했다. 그랬을 때 이 병이 취득한 사과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민법의 201조에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선의의 점유자는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병은 을이라는 애가 소유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지금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신 소유권자. 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었다는 거죠. 믿은 게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병은요, 애한테 회복을 할 때 요 2000년 가을 사과 요것은 수확할 수 있습니다.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01년 가을에 수확한 사과 요것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나오죠. 이 00년 가을과 01년 가을 이때의 사과는 선의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요.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02년 가을에 수확했던 사과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 시간에 선악소 197조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로 간주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는 악의로 법에 의해서 간주가 되는 거니까 이때의 사과는 수확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의의 점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201조 2항에 조문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요, 수취한 과실을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악의의 점유자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반환할 필요가 없는데 악의의 점유자는 반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의 대가, 사과값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값을 보상을 하는 경우는 악의 점유자가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사과를 다 먹어버렸을 수도 있죠. 소비했거나 또는요 사과를 지 잘못으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했을 때 사과를 수확하지 못했다. 이때는 사과값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만약 태풍이 불어서 사과를 수취하지 못했다. 따지 못했다. 어차피 태풍 불어서 다 떨어져 버릴 거 이건 어떻습니까? 사과가 보상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번 창고에서 작업을 하다가 01년 겨울에 이 창고를요 전부 다 과실로 잘못해 가지고 불태워 버렸다. 소실됐다. 창고가 화재로. 이 화재는 병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 물건, 지금 이 물건은 병게 아니죠. 갑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한다. 그럴 때 이 손해배상의 범위를요 20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선자씨만 현존한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악의의 점유자라든지 선의의 타주 점유자가 있을 수 있겠죠.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의리병한테 양도를 한 게 아니라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병은 지금 오신 지상권자의 점유는 타주죠. 자기한테 지금 지상권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부 배상을 한다. 네,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옥에 있어서요. 가옥. 집이죠, 집.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병이라는 애가 비용을 투입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가옥, 노후 가옥 수리비. 요걸로 30만 원을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했다. 부엌 신식 개조비. 그러면 이 노후가옥 수리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필요비라고 부르고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 부엌이 신식으로 개조해서 증가됐다. 이런 것을 유익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네, 요 부분을 이제 203조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203조. 그래서 이제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병이 갑한테 물건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병이 그 부엌을 지금 신식으로 개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가치가 증가한 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 부엌이 그냥 너덜너덜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치가 그러니까 남아 있을 때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했던 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하나요. 중요한 건 어떤 거냐? 누가 선택을 하느냐? 갑이 선택하는 겁니다. 회복자 갑이 선택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점유자 병이 선택한다 이러면 잘못된다는 거. 갑이 선택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 둘 중에 하나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노후가옥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 30만 원은 상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과실이라는 것은 물건을 그러니까 과실이라는 것은요 천연 과실과 법정 과실 같은 게 있습니다. 천연 과실 같은 것은요 어떤 게 이야기했습니까? 뭐 소가 있었으면 소가 낳은 송아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사과 나면서 나는 사과 같은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정 과실은요 다른 사람 물건 빌려주고 받은 사용 대가로 받은 차임 같은 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수원 사례인데 이 가옥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게 아니죠. 근데 자기가 직접 사용했죠. 그래서 사용이 요 차이 뭐냐면 사용 대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게 하고 사용한 대가로 받는 거. 근데 요 사용이익과 사용 대가를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거는 과실과 마찬가지로 다룹니다. 과실에 준한다. 그럴 때 203조
203조 1항의 단서에 보시면은요.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선의의 점유자니까 이 가옥의 사용이익을 취득을 한다. 과실을 취득을 했으니까 노후가옥 수리비 30만 원은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는다. 네,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교재를 쭉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점유물 점유보호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 이 제거와 예방은 조문만 한번 읽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반환 청구권 204조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거는요, 제목을 보면 204조가 점유의 회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반환 회수, 뭐 거의 같은 의미죠. 이것을 또 점유 회수 청구권이다. 요렇게 부른다라는 거. 요 용어가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204조에 보시면 1항에 보시면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언제나 되는 게 아니라 점유하고 있다가 요렇게 침탈당했을 때만 됩니다. 침탈이 뭡니까? 의사에 반해서 빼앗긴 거죠. 빼앗긴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도둑 맞았다. 절취, 강도 당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침탈에 해당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판례가 나옵니다. 침탈이 아닌 것으로서 하나는 사기 당해서 넘겨줘 버리면은요, 그냥 갖다 바친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침탈에 간 게 아니라는 거. 네,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 전대차, 무단 전대차. 무단 전대차니까 갑하고 을하고요. 임대차가 있고. 근데 임차인 을이 갑의 무단이니까 동의 없이 병한테 전대차를 했다. 그랬을 때 요 갑의, 그러니까 을은 어떻습니까? 직접 점유. 갑은 간접 점유. 그래서 갑의 의사에는 반했을지라도 병이 이걸 침탈한 게 아니라 을이 갖다 바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침탈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네, 이 친구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게 되면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의 악이 따지지 않고 포괄 승계인한테는, 포괄 승계인은 상속이니까 도둑놈하고 똑같다고 생각. 포괄 승계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점유 반환 청구권의 3항에는요, 점유 반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거는요,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한 걸 뭐라고 하느냐, 1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이런 거를 출소 기간이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과수원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읽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 판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만 2009-5162 판례.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걸 필요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걸 유익비, 거기에 관하여 민법 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반환을
청구 받았을 때